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8단원 두 번째 중단원에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그러니까 국제기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리고 국제적인 갈등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갈등을 딛고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제평화의 의미와 그 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화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크게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나누어집니다. 소극적인 평화는 일단 물리적인 그런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테러, 범죄 이런 것과 같은 직접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폭력이 없는 이런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그 사회 전체적인 전쟁 또는 테러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라면 좀 더 나아간 것이 적극적인 평화, 완성된 평화겠죠. 적극적인 평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이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그런 간접적인 폭력까지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바로 적극적인 평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인 폭력에는 크게 사회 구조적인 폭력과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폭력이 있는데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폭력은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어떤 폭력적인 상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 차별적인 국가의 법이나 제도, 독재, 경제적인 아동 노동 착취, 가난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 전체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폭력은요. 종교나 또는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문화가 이런 독재 이런 것 같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겁니다. 그런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막 이렇게 독재자인데 찬양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위대한 장군님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문화적 폭력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도 지금 보면은 구조적인 폭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김정은의 독재. 자,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의 필요성은요. 소극적인 평화로는 개인의 완벽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차별이나 억압, 이러한 간접적인 사회 폭력까지 다 없어져야지 진정한 우리 기본권의 종류,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평화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평화는 중요하죠. 근데 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를 답변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지 않고 서로 전쟁으로 죽이지 않고 생존을 보장받으려면 전쟁, 폭력 이러한 공포로부터 해방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평화가 필요하다. 자, 요때 이런 내용들은 소극적 평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국제적인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의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노력으로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또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간접적인 폭력을 없애야지만 인권 문제, 차별,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낮추려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국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제평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적극적인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 평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핵전쟁으로 방사능이 유출된 지구에서 힘겹게 그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데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류가 좀 더 발전하고 미래 세대들이 더 경제도 발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일단 평화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지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야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좀 간단한데요. 전 세계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그 자연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짓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끌려가서 죽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게 되고 이런 자연환경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인류의 중요한 문화재들, 인공 건축물
또는 문화유산, 세계적인 성당, 유적지 이런 것들이 전쟁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괴를 막고 인류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평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국제평화의 중요성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